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타리오주 약국에서 약제비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정부 보험이 약제비와 관련해서 시행 중인 몇 가지 제도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어떻게 의약품과 관련된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별다른 보험이 없으면 처방 전에 기재된 분량을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다 조제해 갈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했었지요. 이제 보험이 인발부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선 정부보험의 경우에 같은 성분 함량의 약을 조제해 간 이후로 잔량이 10일 이상 남은 경우는 early refill이라고 해서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vacation supply라고 해서 10일보다 더 일찍 조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가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vacation supply 폼을 작성을 해서 환자가 서명한 후에 약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보험 서버에 당연히 조제 내역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을 바꿔서 다른 약국에서 early refill을 시도를 하더라도 청구할 때 일찍이라고 다 나오게 됩니다. 특히 컨트롤드 드럭의 경우는 보험 청구와는 별도로 Narcotic Monitoring System NMS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환자 및 처방은 의사의 인적 사항이 정확한지 뿐만 아니라 같은 약을 직전에 어느 약국에서 어느 날짜 시간에 얼마나 조제했는지가 약국 소프트웨어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분량 이상으로 조제해서 약화 사고가 나거나 처방전이 위조되었다거나 그런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고 특히 오버도즈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재 NMS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일반 처방약으로 돌아와서요. 정부 보험에서는 early refill을 10일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민간 보험은 각각 조금씩 달라서 정부 보험을 따라서 그 기준을 10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전에 조제했던 양의 3분의 1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저번에 받아갔었다면 그게 1개월 이하가 남았다. 그러면 early refill이 문제없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정부 보험 쪽보다는 민간 보험이 좀 더 환자가 유도리 있게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험 하에서 한 번에 조제가 가능한 분량입니다. 정부 보험은 한 번에 최대 100일치 조제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베이케이션 서플라이 찬스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100일을 더해서 한 번에 200일까지 조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민간보험도 같은 식으로 적용돼서 일단은 100일이 맥시멈인데요. 민간보험의 경우는 베이케이션 서플라이 제도가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전산 청구로 약국에서 어떤 코드를 넣어서 실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환자가 일단 추가로 청구하는 양에 대해서는 약국에 먼저 실비로 본인이 지불을 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리고 조제료 절감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 중인 특징적인 제도들이 있는데요.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마다 매번 조제료가 나가기 때문에 조제하는 인터벌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약을 갖고 가게 된다면 같은 약에 대해서 1년에 12번 조제료가 나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자주 팔로우업이 필요한 그런 약이라면 몰라도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처럼 비교적 의사와 팔로우업하는 주기가 길고 용량을 자주 바꾸지 않은 약들의 경우는 한 번에 많이 갖고 가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좀 덜 불편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조제료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되겠죠. 이를 반영을 해서 2015년 10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 만성 질환약, 그러니까 크로닉 유즈 메디케이션즈에 대한 1년간의 조제료 지급 횟수를 총 5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딱 제가 이민 오고 나서 스튜던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제도예요.
의사분들이 보통 한 번에 90일치로 처방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90일치 곱하기 4회 하면 360일이 되고 거기다가 여유로 1회를 더해서 5회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약들은 온타리오주 보건부 홈페이지에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전립선약, 골다공증약, 심장약들이 이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위장약으로 분류되는 H2 블로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미소프로스톨, 수크랄페이트가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5회로 제한된 조제료 지급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해서 닥터 오피스에 팩스 등으로 통보를 하고 약국은 이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블리스터 패키징 환자의 경우 약을 짧으면 주 1회, 길면 월 1회씩 조제를 하는데 대부분 이 리스트에 들어간 약들을 많이 복용하시기 때문에 매년 이 서류를 작성해서 약국에서 청구 시 5번 이상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일반 조제보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블리스터 패키징 업무와 관련해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짧은 인터벌로 환자에게 조제하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간파를 해서 추가로 28일간 2회만 조제료 지급이라는 규정을 같이 시행을 함으로써 약국의 과다한 조제료 청구를 막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보험 하의 의약품은 최근 1년 이내에 조제한 적이 없거나 처음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의사가 처방을 길게 줬더라도 한 번에 30일까지만 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피어리어도 간주해서 처음 한 달 동안 어디어런스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다량으로 조제를 해갔다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겠네요. 민간보험도 정부보험의 이러한 방침을 따라서 30일로 트라이얼 피어리어드를 잡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7일로 제한하는 보험회사들도 좀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정부보험의 5가지 기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얼리 리필은 10일까지 가능하고, 두 번째, 한 번에 100일치까지 조제가 가능하고 1년에 한 번 베이케이션 서플라이 가능한 것. 세 번째로 지정된 만성 질환약에 대해서는 1년에 5번까지만 조제료를 인정하는 것. 네 번째, 블리스터팩 환자의 경우 만성 질환약은 28일간 2회까지만 조제료를 인정해 주는 것. 다섯 번째로 모든 의약품은 처음 복용하는 경우 최대 30일의 트라이얼 피어리어드를 적용하는 것. 온타리오주 보건부는 이런 기준으로 약제비 지출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민간보험도 이런 방침을 참고해서 나름의 기준을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국은 약제비 절감 방안의 중심에 제네릭 약값을 낮추려는 정책이 있어서 늘 보험 상한가 산정이나 의약품 재평가와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나눠드린 정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